곧이어 방송될 모국의 전문 건강 프로그램 와우 메디컬 114는 모국 현지에서 제작된 방송으로 방송 시간과 배경 등 캐나다 현지 사정과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시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갈수록 연령층이 낮아지고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척추질환. 오늘은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연세바른병원 이상원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건강매거진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114, 6676-0114번입니다. 척추질환과 관련해서 병원을 찾는 청소년 환자를 비롯한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예, 대략 비율로 보면 전체 이제 척추 환자분의 한 10%는 청소년기 환자가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요즘에 어떤 생활의 기기들,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기기들 때문에 그런지 좀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요. 네. 아무래도 학생들은 오랜 시간 공부를 하고 또 컴퓨터 사용도 요즘에는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런 자세들로 인해서 허리 통증을 많이 호소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장시간 앉아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앉아 있을 때는 척추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관절인 디스크가 많이 좀 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운동을 잘 못하죠. 운동 그렇죠. 근력이 약해지고 또 스트레스가 또 근육을 긴장시키고요. 또 나쁜 자세들이 장기간 이렇게 반복이 되면은 척추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 보면은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을 보면은 네. 등도 꾸부정하고 네. 목도 많이 꾸부정하게 이제 아래를 보면서 이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허리에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북목이라고 그러는 목에도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자세를 꼿꼿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바른 자세는 어떤 자세인지 좀 설명을 듣고 싶어지네요. 네, 우리 올바른 자세는 우리가 척추 그 배열을 바르게 하는 자세가 될 텐데요. 네, 앉아 있을 때 올바른 자세는 이제 앞을 이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시선은 하방 10도 정도, 10도에서 20도 정도 유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엉덩이가 의자 뒤쪽에 이제 밀착이 되고 네. 허리를 꼿꼿이 세워서 후두골과 엉치의 이제 천골이 일직선이 되는 자세를 말하겠습니다. 그런 올바른 자세가 유지가 됐을 때 허리에도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척수나 뭐 척추의 혈액, 림프 순환이 좋아져서 네.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의 뇌에 산소 공급을 또 충분히 원활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다. 올바른 자세로 인해서 공부의 집중력 높여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인한 허리 통증, 사실 방치하기가 참 쉽습니다. 좀 쉬다 보면은 괜찮아지는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네.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 우리가 이제 증상이 생겼을 때 조기에 적절한 치료와 예방 관리가 중요할 텐데요. 증상이 있음에도 이제 적절한 치료를 안 하고 예방 관리가 안 돼서 병증이 이제 심해지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어떤 병증으로 이제 악화되기가 쉽습니다. 네. 디스크가 발생하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크는 우리가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 쿠션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장시간 이제 어떤 안 좋은 영향으로 약해지고 껍질이 느슨해지고 안에 있는 쿠션 역할하는 수액이라는 부분이 저렇게 돌출이 돼서 주변에 지나는 노란 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좌골신경통, 네. 엉치나 다리, 발까지 이렇게 당기고 저리고 심한 경우에는 마비까지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병증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라고 하면은 그 디스크가 돌출이 되면서 신경을 자극하고 통증이 유발된다라고 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몸매 하면은 S라인이죠. 그런데 건강한 척추하면 바로 C라인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허리 디스크가 생기면 이 C라인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이 라인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한데 네. 뭐 어떤 척추에 그 문제가 생겨서 염증이나 아니면은 디스크 탈출증이 뭐 심하게 생겼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는 통증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라인이 정상적인 라인이 무너지게 됩니다. 네. 앞에서 봤을 때는 일직선이 돼야 될 척추가 옆으로 휘어진다든지 또 옆에서 봤을 때 정상적인 C 라인이 무너지고 뭐 일자 허리가 된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림이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준비한 자료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그 이제 MRI 촬영인데요. 디스크 탈출증이 발생되는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스크는 정상적인 이제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인데 건강한 관절이 처음부터 이렇게 뭐 탈출증으로 심하게 망가지고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네.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하얀 디스크, 이렇게 MRI 상에서 수분기를 하면 하얀 디스크가 정상적인 디스크인 반면에요. 네. 가운데 보시면은 우리가 넓은 의미의 디스크 병증인 퇴행성 디스크 질환이 있어요. 그 4번 뼈와 5번 뼈 사이에 디스크가 검게 이제 변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물기가 빠지고 푸석푸석해지고 좀 노화가 일찍 온 퇴행성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이런 퇴행성 디스크는 이제 약한 관절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충격에도 예를 들어서 뭐 앉았다 오래 장시간 앉았다 일어난다든지 재채기를 할 때에도 쉽게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급기야에는 망가진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신경을 이제 압박하는 디스크 탈출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대개의 경우에는 허리뿐만 아니라 이제 다리 엉치로 이제 저림증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런 디스크 탈출증이 MRI 사진하고 꼭 일치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한 디스크 탈출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증상은 뭐 크게 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그래요? MRI 상에서 큰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형적인 디스크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네. 염증이나 미세한 MRI 상에서 안 보이는 변화 때문에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 퇴행성 디스크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통은 허리 통증하면 허리 디스크를 생각하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퇴행성으로 나타나는 척추 질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까 제가 이제 대표적인 질환 디스크와 협착증 말씀드렸는데요. 네. 디스크는 좀 전에 보셨듯이 그 이제 호발 연령이 좀 40대 이하로 좀 젊은 반면에 우리가 협착증은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증은 연세가 드시면서 관절이 좀 굳고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면서 주변에 지나가는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서 생기는 주로는 신경통입니다. 네. 준비해온 자료 화면 보시면요. 정상적으로는 그 좌측의 이 척추관이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타원형으로 이렇게 유지가 돼 있는데 연세가 드셔서 한 50대 이상이 되면은 디스크뿐만 아니라 뒤쪽에 후관절이라는 관절, 그다음에 주변의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네. 신경 통로를 이렇게 압박하는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신경 통로가 삼각형 혹은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변하고 가운데 통로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가지신경들도 압박이 되면서 이렇게 빨갛게 염증이 생긴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좁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협착증이라고 그러고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50대 이후에 생기는 노인성 척추 질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도 준비되어 있어요. 네, 이런 척추관 협착증의 환자의 MRI 사진인데요. 좌측에 보시면은 그 이제 허리를 옆에서 본 MRI 사진인데 하얗게 이런 그 고속도로 같은 신경 통로가 네. 유지가 잘 되다가 아래 한 3마디 정도에서 짤록짤록 뼈마디가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막힌 예, 하얗지가 않네요. 막힌 것처럼 막힌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다발성 이제 척추관 협착증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협착증은 허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허리에 이제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이 같은 환자분의 이제 목 MRI 촬영인데요. 목에도 이렇게 협착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허리에 어떤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항상 이 목도 같이 염두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척추가 나이가 들면서 신경관이 좁아진 게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이론적으로 다른 거는 알겠어요. 하지만 증상 면에서도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어집니다. 네, 우리가 이 디스크와 협착증은 증상이 좀 이제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디스크와 협착증은 겹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지만은 우리가 같이 겹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스크와 협착증을 증상을 구분을 하는 거는 치료하는데 좀 포인트를 달리 둬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준비해온 자료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디스크와 협착증의 증상을 좀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디스크는 허리를 이렇게 숙일 때 디스크가 더 신경을 압박하면서 증상이 심해지는 반면에 협착증은 오히려 이제 허리를 숙일 때 허리를 숙일 때 척추관이 좀 넓어지면서 완화되는 양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 척추관 협착증 있는 어르신들을 보면은 네. 이렇게 등산을 할 때 허리가 구부러질 때는 아. 좀 괜찮다가 네. 평지를 걷거나 뭐 내리막을 걸을 때는 허리가 이제 꼿꼿이 세워지면서 예. 오히려 더 불편한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는 디스크는 이 디스크 자체에 어떤 병증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요통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통증이. 네. 반면에 이 협착증은 요통은 없이 엉치나 다리에 어떤 신경통만 있는 경우가 더 대부분이죠. 네. 그다음에는 이제 앉아 있을 때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앉아 있을 때 이 디스크가 더 압박이 되면서 디스크 증상은 좀 심해지는 반면에 네. 협착증 환자분들은 앉아 있을 때는 괜찮아요. 거의 증상이 있는 경우가 없는데 이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다 보면은 또 증상이 이제 다리 쪽으로 생겨서 마비가 되고 땡기고 그래서 이제 좀 걷다 보면은 오래 서 있다 보면은 좀 앉아서 쉬어야 되는 그런 전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런 또 증상을 본인이 자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요? 급성 디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다리가 땡기고 이런 증상이 심해지는 반면에 협착증 환자분들은 다리는 불편한데 네.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릴 때는 그런 불편함이 전혀 없는 그런 꾀병같이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무조건 허리 디스크라고 자가 판단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어떤 질환인지 그 통증의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통증의 원인을 찾았다면은 또 제대로 된 치료법으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척추 질환 어떻게 치료하나요? 대부분의 이제 척추 질환 이제 보시면은 충분히 이제 휴식을 해주고요. 요통이나 다리 저림이 생겼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경우에는 충분히 휴식을 해주고 물리 치료하고 이제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 같은 것들로 대부분은 이제 호전이 되죠. 하지만은 그런 치료를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되고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 또 반복 이제 하다 보면은 또 이제 후유증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반복적으로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자료 화면 보시면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수술을 꼭 하지 않고서도 90%의 이제 척추 질환 환자분들, 디스크나 협착증의 환자분들의 증상을 실제로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런 효과적인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치료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우리가 수술이 필요하더라도 최소한의 조직 손상으로 부담 없이 시술에 가깝게끔 또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 미세현미경 수술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척추 질환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네, 말씀하세요. 예. 제가 그 4번, 5번 네, 탈출증으로 치료를 양방하고 한방하고 모두 한 번씩 받았어요. 예, 예. 근데 양방에서 거의 그 반대적인 치료 결과가 나오시는데 한방 같은 경우에는 약침, 봉침 뭐 이런 한약 위주로 치료를 하시고요. 네, 또 제가 어제는 신경 척추 주사를 맞고 왔는데 네, 그 척추 주사도 함부로 맞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 네. 그 치료를 거의 지금 안 하고 그 치료를 얼마 동안이나 하신 건가요? 증상이 얼마나 되신 거죠? 증상은 한 두세 달 전에 심해졌고요. 네, 두세 달 전부터 그 심해져서 이제 이전부터 그 네. 이전부터 퇴행성으로 계속 네. 지속된 증상이었어요. 네, 주로 뭐 허리 통증, 다리 증상 어떤 쪽이 더 불편하신가요? 지금 허리가 제일 많이 아파요. 허리가 제일 많이 아프시고 다리 통증이나 저림증은 심하진 않으시고요. 예, 그건 간헐적으로 있다가 조금 사라지고 그랬었습니다. 네, 앉아 있을 때랑 서 있을 때는 어떠세요? 서 있었을 때가 더 훨씬 불편해요. 서 있을 때가 좀 더 불편하시고요. 네. 그 진단은 혹시 그 이제 양방 한방에서 어떤 그 공통된 진단이 내려지던가요? 이 양방에서는 디스크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네. 그 한방에서는 인대 늘어난 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염증. 예.
네. 염증. 네. 지금 이제 허리 통증이 이제 좀 더 있으신데 걸을 때 이제 더 불편하신 경우인데 디스크랑 그다음에 협착증이 이제 같이 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많아요. 네. 네. 정밀 검사는 해보신 적이 네. 있으신가요? MRI 촬영 MRI 해보셨나요? 네, 예. 해봤습니다. 그래서 4, 5번 그렇게 진단을 받으신 거란 말이죠. 네. 네. 이렇게 근데 하지만은 2, 3개월 전부터 악화가 됐고 증상이 지속되는데도 우리가 기본적인 치료를 이제 충분히 이제 받으셨잖아요. 네. 네, 봉침 뭐부터 해서 물리치료 이런 걸 충분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요. 불편하죠? 네. 불편하시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신경 성형술 같은 조금은 더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주사 치료를 해보셔도 돼요. 주사 치료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경 차단술. 네. 물론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거는 좀 좋지는 않고 제한을 둬야 되겠지만은 먼저 해보실 수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치료로 해결이 안 되신다 그러면 조금만 더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릴 예. 그런 근본적인 비수술적 치료들이 있으니까는 얘기를 들어보시고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치료 중인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된다면 보다 근본적인 치료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예, 저는 허리하고요. 네. 목이 좀 이렇게 땡겨요. 네. 예, 실례하지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네, 55세요. 예. 지금 뭐 장시간 뭐 앉아 있는 일을 혹시 하시나요? 네, 네. 네. 이제 뭐 책상에서 오래 앉아 있어야 되시는 경우인데 앉아 있을 때 혹시 더 뭐 허리가 불편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시고요? 글쎄요, 뭐 이런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좀 불편하긴 한데요. 네. 특히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요. 네. 그냥 앉아서 식사를 할 때, 네네. 그때 보면은 이제 목이 이렇게 땡겨요. 그다음에 목도 땡기고 허리도 허리 많이 땡기고, 불편하신 네,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오래 앉아 있기가 좀 어렵고. 네, 팔이 또 땡기고 네. 다리가 또 땡기고 그래요. 자, 이제 우리가 이게 앉아 있을 때 심해지는 증상들, 전형적으로 네. 이제 척추 관절 중에 디스크 쪽 문제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앉아 네. 있을 때는 등도 구부정해지고 네. 목도 네. 구부정해지고 이런 자세가 아무래도 이 앞쪽에 척추 앞쪽 관절 디스크에 좀 더 부담이 많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네. 허리 통증도 좀 심해질 수 있고 기존에 어떤 목 디스크기가 있다 그러면은 전형적인 목 디스크 증상이 또 심해질 수도 있어요. 지금 봐서는 허리 쪽은 디스크성 통증일 가능성이 많고요. 목은 목 디스크 또 좀 시초일 가능성이 많은데 네. 그 뭐 진단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검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병원을 많이 다녔어요. 네. 그 MRI 촬영까지 혹시 해보셨나요? 네, 목도 MRI 해봐갖고 6번, 7번 끝에 네. 부분이 네. 좀 안 좋다 그러고요. 네. 그리고 허리는 꼬리뼈 있죠. 네. 여기 좀 튀어나왔다 그러고. 맨 아래쪽 디스크 네, 탈출증이 맨 좀 아래. 있다고 얘기를 들으신 거죠? 그래서 뭐 수술을 해야 되냐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시고요. 예, 아니라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나는 계속 그렇죠. 아프니까 예, 이런 경우가 참 예. 애매한 경우인데 본인은 계속 불편한데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네. 또 아주 네. 효과적인 치료는 제시를 못 받으시고 이런 네.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허리 긴장을 하면은 또 더해요. 이게 목이 뻣뻣하고. 그렇죠. 그렇죠. 긴장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긴장되면 관절에 또 부담이 더 오기 때문에 네, 증상은 좀 악화되는 걸음을- 양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걸을 때 다리가 네, 제대로 이렇게 걷긴 걷는데 좀 그래요. 몸이 이렇게 다 경직된 것 예,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 디스크성 통증 같은 경우는 허리에 이따가 말씀드릴 그 디스크 치료 방법 중에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는 또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네. 뭐 간단한 시술로 또 많이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목 같은 경우도 수술할 정도가 아니면 우리가 그 부위를 MRI 상에서 찾아서 직접 찾아가서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신경성형술 정도가 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리만 아파도 힘들 텐데 목까지 같이 아프다고 하니까 생활하는데 참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치료법을 계속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실청 부탁드립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법 알아볼게요. 말씀을 간단하게는 전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척추 질환의 90%는 우리가 효과적인 네.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비수술적 치료 방법들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좀 최신 그런 업그레이드된 치료 방법 두 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신경 성형술 많이 이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그 신경 성형술에 이제 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위를 찾아가서 효과적인 근본적으로 염증을 치료해주는 방법이긴 하지만은 어떤 그 이제 유착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풀어주는 좀 한계가 있어서 네. 그런 유착을 우리가 기기를 카테타를 조작을 할 수 있음으로써 조금 더 개선을 시켜주고요. 또 우리가 신경성형술을 할 때의 어떤 영상의 그림자를 보면서 한다 그러면은 이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내시경을 실제로 척추관 안을 들여다보면서 원인을 이제 찾아보고 또 치료가 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또 동시에 이제 레이저를 사용해서 어떤 파열성 디스크 덩어리가 있다고 할 때 그 부분을 좀 사이즈를 줄여주는 감압해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시술하는 네, 그 시술하는 자료인가 장면 지금 봐요. 보이는데요. 네. 이거는 지금 움직이네요. 고주파 수액 감압술에 대한 시술 장면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조작이 가능한 카테타를 디스크 내에 삽입을 해서 디스크성 통증을 치료하는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죠. 지금 고주파 기계고요. 예. 한 100kHz의 이제 고주파를 발생을 해서 디스크를 치료하는 방법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침봉이 디스크 내의 염증 부분을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보신 화면은 그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 화면이 아니었고요. 네. 그리고 고주파 수액 감압술의 그렇죠. 네. 시술 과정이었습니다. 그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 같은 경우에는 MRI에서도 찾지 못한 그런 통증의 원인을 잡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좀 효과적이겠네요. 네, 그래서 좀 준비해온 사례를 좀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50세 남자 환자분인데요. 첫 번째 사례인데 이 전형적인 디스크 증상이에요. 5, 6년 전부터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엉치, 허벅지, 이제 다리 증상이 있었고 병원을 전전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치료들을 많이 받아보셨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던 분인데 네. 검사를 또 해보면은 지금 좌측에 보시는 MRI 소견에서와 같이 뭐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뭐 디스크도 괜찮아 보이고 협착증도 없고. 하지만은 이제 최근에는 뭐 운전할 때, 오래 앉아서 이제 운전할 때 증상이 요통이 심해지고 증상은 더 심해지고, 네. 그래서 오셨던 분인데 우리가 이런 경우에 특별한 원인, 다른 이제 척추에 이제 원인이 없을 때 뭐 혈관성이라든지 예.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든지 다른 원인도 좀 찾아봐야 되지만 그런 원인이 아니고 전형적인 디스크 증상인데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직접 들여다보면서 어떤 MRI 상에서 보이지 않는 정밀 검사 상에서도 보이지 않는 네. 유착이나 이런 것들을 치료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효과를 보셔서 지금 한 3, 4개월 이상을 잘 지내시는 분입니다. 근본적으로 치료가 됐죠. 예. 그리고 우리가 또 다음 케이스는 55세 남자 환자분인데 이미 허리에 디스크 때문에 3년 전에 수술을 받으신 분이에요. 예.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에 그 이제 나사못이라는 나사가 핀 보여요. 고정이 돼 있죠. 네. 네. 저게 디스크 네. 수술 때문에 나타나는 그렇죠. 거죠? 예, 수술을 이제 받으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내시다가 또 이제 어떤 요통이나 다리 저림이 이제 다시 일상생활하기 불편할 정도로 지속이 돼서 검사도 해보고 했는데 뭐 특별한 원인은 없으세요. 아, 그럼 주변에-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고 네. 하셨겠어요. 네, 이런 경우가 이제 수술 후 증후군 그래서 척추 수술 후 증후군 그래서 많게는 한 10에서 15%까지 이제 보호가 되고 있어요. 근데 대개 이제 원인은 어떤 수술한 부위의 유착, 네. 우리 어디 뭐 이렇게 찢어지거나 이제 절개가 되면은 흉터가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술을 할 때에도 신경을 이제 노출시켰던 부분은 아물면서 흉터가 남을 수 있는데 그 주변의 어떤 섬유화 현상으로 인해서 신경 껍질 부분이 딱딱하게 이제 들러붙는다든지 주변에 네. 혈액 순환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럼으로써 이제 증상이 발생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내시경 레이저 시술로 유착을 충분히 풀면서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꼬리뼈 내시경 시술을 이용한 시술 사례 중에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디스크의 크기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통증을 잡는 데 좀 효과적이겠죠? 물론 일부 아주 제한된 경우이긴 하겠지만요. 네. 직접 들여다보면서 파열된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그 사이즈를 뭐 약간 레이저를 사용해서 감압을 할 때 약간의 차이지만은 환자분은 또 증상이 확연하게 이제 또 좀 차이가 나게끔 호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수술을 않고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죠. 네, 지금 나오는 거는 고주파 수액 감압술 네, 장면인가요? 고주파 수액 감압술의 이제 애니메이션 동영상이 되겠고요. 아까 시술 장면 잠깐 보셨지만 바와 네. 같이 우리가 특수 카테터가 조작이 가능하고요. 탈출이 된 문제가 있는 염증 부위를 찾아가서 염증을 이제 치료를 해줌과 동시에 디스크의 압력을 감압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블록하게 지금 밀려 나와서 불빛이 신경을 나오는데? 노란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부분에 압력을 떨어뜨려서 신경 증상도 좀 개선을 할 수가 있고요. 방치했을 때 어떤 파열성까지 이제 갈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좀 예방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근거가 있겠습니다. 네. 고주파 수액 감압술의 치료 원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점을 궁금해 하시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질환의 원인과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전화 연결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까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보니까 주사 바늘을 이용해서 치료를 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술 과정이 참 궁금할 텐데 영상을 잠깐 살펴봤지만 더 그거에 보태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우리 아까 신경성형술이나 내시경 신경성형술이 디스크나 협착증, 주로는 협착증, 신경의 문제를 치료하는 데 포인트를 뒀다고 하면은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우리가 디스크성 통증, 디스크 내에 어떤 염증 반응으로 인한 증상들, 예를 들면은 아까 환자분도 보셨지만은 앉아 있으면 이제 허리가 많이 뻐근하고 네. 특히 뭐 식당 같은데 양반다리하고 앉아 있으면 더 심해진다든지 앉았다 일어날 때, 네. 그다음에 허리를 아침에 일어나서 숙일 때, 아이고. 이럴 때 이제 디스크가 이제 부담이 오면서 증상이 심해지는 분들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게 고주파 수액 감압술인가요? 네, 그러니까 디스크성 통증에 포인트를 더 둔 치료가 되겠고요. 치료 원리는 아까 보셨듯이 가느다란 침봉이 네. 우리가 원하는 부위를 찾아가서 100kHz의 주파수를 이용해서 플라즈마 장을 형성을 하고 그 내에서 어떤 염증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참 궁금해지는 게 이 시술 후에 바로 통증이 사라지나요? 이게 이제 실제로 보면은 디스크성 통증의 원인이 되는 염증이랑 그다음에 압력을 가라앉혀주는 효과는 바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워낙에 환자분이 가졌던 그 허리 통증, 특히 앉아 있을 때 불편한 통증들이 바로 이제 좋아지는 거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 디스크가 이제 신경을 압박해서 생기는 어떤 다리 저림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한 수일에서 수주가 지나면서 좀 개선되는 거를 우리가 많이 확인을 합니다. 네. 하지만은 이 치료의 결과는 개인별로 다양한 양상을 좀 취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예, 그렇겠죠.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대로 디스크 통증이 있는 분들은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자료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세요. 예, 우리가 이 시술이죠.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대상은 목, 허리 디스크라 하면은 넓게는 퇴행성 디스크 질환 환자분들이랑 네. 또 심한 디스크 탈출증에서도 우리가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스크성 통증입니다. 앉아있기가 힘든 엉치나 허리 통증. 네. 이 엉치 통증도 이 앉아있을 때 이제 엉치 통증이 생기지만은 원인은 허리 디스크에 이제 있는 경우가 많죠. 예.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 통증, 또 신경을 이렇게 압박하면서 생기는 어떤 팔다리의 저림증. 팔다리도 저려요? 네, 예.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팔의 저림증이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신경 압박 증상들이 또 개선되는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척추 질환의 원인과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려야죠. 어떤 점이 불편하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예 수고하십니다. 네. 네.
어떻게 저는 불편하신가요? 지금 허리하고 목하고 많이 아파서요. 네. 그 노동일을 하고 있는데 엎드려서 일할 때는 그렇게 아픈 것을 못 느끼겠는데요. 네, 네. 네. 네, 걸어다니면은 허리가 굉장히 많이 아프거든요. 아, 예. 걸어 다니실 때요? 걸어다닐 때좀 내가 걸어다니면서는 못 느끼겠는데 옆 사람들이 봤을 때 네 허리 아프냐 이런 정도로 아마 좀 구부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바로 허리를 펴고 걷질 못하고 옆에서 봤을 때 허리가 구부정해지는 자세로 예, 예. 이제 걷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데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아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 네, 양상으로 보면은 이제 허리 통증, 다리 증상은 없으세요?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건 다리 없으세요? 같은 거는 아픈 일을 잘 못 느끼겠는데요. 네. 이제 뭐 전형적인 경우는 아니지만은 주로는 이 허리를 폈을 때, 허리를 구부릴 때는 좀 괜찮지만 허리를 폈을 때 척추관이 이제 좁아지는 상황에서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랑 협착증을 증상을 아까 구분해 봤지만은 증상 양상은 협착증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이제 그 다리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라고 그러면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는 아닌데 아무래도 네. 노동일을 하시다 보니까는 증상이 네. 병은 초기지만은 증상은 좀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되겠고요. 예. 치료를 받으시면은 많이 이제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병원을 가셔서요. 그 처음에는요, 이 허리가 처음에는 아픈 일을 못 느꼈었는데 일하다가 이렇게 뒤로 푹 넘어지면서 엉치를 한번 야무게 찍은 적이 있거든요. 네. 뒤로 넘어지면서 예. 그 뒤로 이렇게 허리가 많이 당기고 음. 아프더라고요. 예, 그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어떤 안 좋은 자세, 나쁜 자세로도 디스크는 안 좋아질 수 있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반복적인 외상이나 어떤 한순간의 충격이 네. 또 이제 관절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엉치 통증, 허리 통증 같이 있으셨다고 그랬는데 예. 디스크나 주변의 척추 관절에 이제 무리가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을 하실 때 늘 이렇게 준비 운동 좀 하시고 조심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다고 하니까요. 꼭 전문 병원에 내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기 수고하십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앉아 있을 때는 괜찮고 네. 서 있거나 누워 있으면은 이 엉덩이부터 여기 허벅지하고 종아리까지 계속 당기거든요. 네. 네. 그게 어떤 증상이고 어떤 변명이면 그 이게 병원에서 진단은 못 받으셨고요. 예, 이게 아픈 지가 지금 며칠 되거든요. 오래되진 않으셨고요. 예, 한 2, 3일 전부터 그렇게 계속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거 예,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디스크와 협착증을 놓고 본다 그러면 약간 협착증에 가까운 병증이에요. 예. 지금 연세 어떻게 되시죠? 제 46입니다. 네. 그 이제 협착증이 50대 이상의 노인성 질환이긴 하지만은 또 우리가 어떤 선천적인 구조상 척추관 협착이 좀 협착이 된 구조로 이제 좀 타고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우리가 디스크가 있지만은 증상은 또 협착증으로 또 나타나는 경우도 그럴 수도 많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 오. 그 증상으로 봐서는 협착증 증상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밤에 이제 누워서 허리를 꼿꼿이 필라 그러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 예. 누워서 주무시다 보면은 막 이렇게 비치락비치락. 비틀게 되고 예, 예. 이제 엉거주춤 허리를 구부리게 되고 새우잠을 자는 경우가 많아요. 잠을 못 협착증 자겠더라고요. 환자분들이. 예, 그래서 지금 봐서는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서 적절한 치료를 해서 빨리 증상을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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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을 지금- 먼저 해결하고 네. 그다음에 예방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수술하게 되면은 이게 수술 안 하고 약물 치료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90%는 우리가 수술 않고 효과적인 치료들을 통해서 증상을 해결하고 또 예방 관리를 하시면은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허리 아프면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참 많은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술을 통해서 효과적인 사례가 90% 이상이라는 말씀 해주셨죠, 네. 선생님. 예, 그러니까 수술에 대한 부담은 너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고주파 수액 감압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어요. 네. 고주파 수액 감압술의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 말씀드렸듯이 영상 자료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역시 이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전신 마취가 필요 없이 국소 마취만 가지고 주사 바늘을 통해서 절개 없이
치료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일상 생활이 너무 이제 바쁘고 네.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에서 디스크성 통증이지만 당일로 시술해서 증상을 해결하고 귀가하실 수도 있고요. 뭐 입원을 하신다 하더라도 하루 정도 입원을 통해서 뭐 다른 이제 건강 검진도 같이 해보시고 건강한 척추를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술 전 단계의 효과적인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이용해서 치료한 사례 중에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죠? 네. 네. 두 가지 정도, 두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사례는 이제 69세 여자 환자분이고, 허리가 원래 이제 좀 불편한 디스크성 통증이 있었던 분인데, 네. 빙판길에서 겨울에 이제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좀 삐끗하셨어요. 아, 조심하셔야 돼요. 네, 좀 위험하죠. 연세 네. 드신 분들은.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디스크성 통증도 심해지고 다리 어떤 저림증도 같이 생긴 경우였는데, 우리 시술을 통해서 뭐 이제 당일 시술을 통해서 허리 통증도 좋아졌지만은 보시는 좌측 그림에서 바와 같이 위에 보시면은 왼쪽 다리에 파랗게 온도가 떨어진 다리 저림에 좌골 신경통이 있었는데 그런 다리 저림도 이제 해결이 돼서 밑에 보면은 좌우측에 온도가 똑같아진 적외선 체열 검사 결과를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사례는 우리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탈출증과 협착증 이 증상을 구분하고 치료도 이제 좀 포인트를 나눠서 이제 해줄 필요가 있지만은 또 많은 경우가 같이 겹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또 디스크가 심하면은 협착증도 따라올 수밖에 없고요. 협착증이 심한 분들은 또 퇴행성 디스크가 없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네. 어느 정도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동전의 양면 같은 부분을 우리가 신경 쪽은 신경소형술이나 내시경 신경소형술 같은 치료로 그다음에 디스크성 통증은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또 치료 효과를 또 극대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 꼬리뼈 내시경 네. 레이저 수술이랑 시술이랑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 시술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네. 그런 어떤 디스크와 신경 쪽 치료를 동시에 이제 시행함으로써 비수술로 수술 않고 치료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이제 극대화해서 효과를 보신 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네. 시술 사례네요. 네, 예. 위에 보시면은 내시경 신경소형술 그림이고요. 밑에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같이 한 겁니다. 이렇게 같이 할 때에도 역시 시술이면서 우리가 한 30분 내에 치료는 끝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우리가 이렇게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을 이제 해결을 하면은 증상이 있을 때는 이 관절의 어떤 통증 때문에 환자분들 보시면은 자세가 이제 틀어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3차원적인 입체 검사인데 위에 보시면은 그 디스크와 협착증이 같이 있는 환자분에서 왠지 모르게 삐딱하게 자세가 바르지 네. 않고 앞에서 봤을 때는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고 옆에서 봤을 때는 엉덩이가 빠져 있고 앞으로 꾸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자세들이 치료를 해서 증상이 해결이 되면은 자세가 발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자세가 발라진 다음에야 우리가 또 운동 같은 예방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통증이 있으면은 좀 안 아픈 쪽으로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그렇게 비대칭이 달라지나 봐요.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정상적인 C 라인이 이제 깨지기 때문에 예. S 라인이 깨지기 때문에 관절에는 또 계속 지속적인 어떤 비대칭적인 부담이 오고 악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렇겠죠. 그래서 항상 먼저는 증상을 이제 해결을 하고 증상이 개선이 되고 체형이 발라지면 그때 이제 우리가 좀 더 효과적인 운동을 통한 예방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술을 하고 나서 시술하기 전에는 근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분인데 근력이 약하기 때문에 증상도 생기고 병이 생기지만은 증상이 해결한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근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뭐 시술을 끝난 다음에 꼭 반드시 이렇게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서 예방 관리를 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네. 하시는 게 또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비수술적인 치료법에 대해서는 알아봤는데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법으로는 미세현미경 수술을 설명을 해 주실 텐데 어떤 분들이 수술이 필요할까요? 네, 그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 보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90%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수술 않고도 증상을 많이 이제 해결하는 좋은 치료법들이 나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효과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호전이 없이 지속되는 이제 환자분들에서는 증상을 개선할 목적, 또 신경이 더 이제 약해지고 문제가 생긴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도 수술적 치료, 근본적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처음부터 너무 중증의 뭐 협착이나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이미 마비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대소변 장애가 생겼다든지 급기야에는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비수술적 치료에 매달릴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근본적인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예. 그래야지만 장애를 남기지 않고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부담이 많이 되죠. 뭐 그럼요. 마취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지병에 대한 어떤 부담도 있는데 하지만은 우리가 미세현미경 수술을 통해서 최대한 그 어떤 조직 손상을 줄이고 그 수술에 전신 마취 없이 수술의 부담을 줄이면서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수술적인 치료법으로는 미세현미경 수술이다. 네. 라는 말씀인데요. 자, 그럼 미세현미경 수술은 어떤 원리를 이용한 수술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그 화면 보시면요. 기존의 수술 방법이 현미경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해결을 할 때 주변 조직 손상이 많았어요. 네. 가운데 이제 뼈도 제거해야 되고 관절도 많이 제거가 되고 그다음에 근육도 크게 째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미세현미경을 사용하면은 다양한 각도로 우리가 30배에서 한 50배 정도 확대를 시키고 시야를 넓혀서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손상시키는 조직들, 절개를 하는 부위라든지 우리가 불필요한 조직 손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미세현미경 수술의 장점이 되겠고요. 아래 보시면은 심한 협착증 환자에서 주변의 조직들을 최대한 이제 살리면서 한쪽으로만 작은 구멍, 절개 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좌우에 심한 협착을 같이 해결해 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같이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전화 한 통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예, 다름이 아니고 한 보름 전부터서요. 네, 좌측 그 한복대 있잖아요. 좌측 어느 부위요? 좌측 웅덩이 뼈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 네, 무릎. 거기서부터 발이 네. 보름 전부터 절절절 저리면서 아파요. 네. 발이요. 네. 예, 앉아 있어도 아프고 걸어다니고 아프고. 앉아 있을 때도 아프고 걸어 다닐 때도 아프고 보름 전부터요. 예, 허리는 괜찮으세요? 허리도 이러면 좀 미기전에 아프고요. 네, 허리 통증도 같이 있으시고요. 예, 오늘 병원에 가서 그 주사 맞고 왔는데 네네. 네. 그 꼬리 응디 네네. 항문욱에다가 주사 놔두세요. 네네. 그 이제 신경 차단 주사 치료가 되겠고요. 예, 조금 더 나은데 조금 편해지셨어요? 예, 예. 네. 근데도 아직 좀 증상이 불편한 게 남아 있으신가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증상이 생긴 지 오래 되지는 않으셨고요. 지금 허리 쪽에 이제 신경 차단 치료를 하고서 효과를 보셨다는 거 보면은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진단이 맞을 것 같아요. 정밀 검사는 안 해보셨고요.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해보셨나요? 안 해봤어요. 네. 네. 일단은 뭐 기본적인 치료로 주사 치료를 지금 오늘과 요번에 이제 받으신 그런 주사 치료를 뭐 한 1주나 짧게는 1주나 길게는 뭐 2, 3주 간격으로 한 3번까지 이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큰 부작용 없이. 하지만은 그런 치료 후에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남아서 지속되는 증상이 있다 그러면 계속 그 증상을 가져가지 마시고요. 조금은 더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상태를 보시고 거기에 맞게 좀 근본적인 치료를 적절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미세현미경 수술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고요. 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가 있다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네. 살펴보죠. 자, 미세현미경의 수술의 이제 특징은 기존 수술 방법에 비해서 근본적인 해결은 하지만 우리가 전신 마취 없이 부위 마취로 조그만한
한 1.5에서 2cm 정도의 작은 절개 부위를 통해서 네. 그리고 또 주변에 불필요한 조직 손상 없이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의 어떤 재발의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도 있고요. 또 어르신들 같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지병이 있는 분들에서도 큰 부담 없이 이제 근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한 가지 사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이 있는데요. MRI 사진이 있는데 단면도를 보시면은 위측에 빨간 동그라미 안에 척추관이 뭐 거의 막혔어요. 거의 안 보입니다. 예, 아주 중증의 협착증인데 65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한 10분 이상 걸으면은 다리에 통증이 와서 마비가 되는 것 같고 앉아서 쉬어야 되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협착증 증상이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발목 마비까지 와서 신경이 아이고. 이제 견디다 못해서 마비가 네. 진행이 되기 시작했죠. 예.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일시적인 효과만 볼 수 있는 비수술적 치료에 의존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가 이제 필요한 경우고 우리가 근본적인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65세 남자 환자분인데 큰 어떤 수술의 부담감 없이 전신 마취 없이 밑에 보시면 미세 현미경 수술을 통해서 주변 조직을 최대한 이제 살리면서 근본적으로 하얗게 신경구멍은 정상화 이제 된 척추관으로 이제 만들어드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럼 이분은 이제 다른 부분도 다 좋아지신 거죠? 네, 일단은 뭐 걷기가 많이 편해지셨고 네. 일상생활하는데 이제 많이 편해져서 만족을 하죠. 이 마비 증상은 한번 이제 오셨으면 수술을 했어도 경과는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속히 해결을 했을 때 회복 가능성이 많고 장애를 안 남길 가능성이 많고요. 또 비수술적 치료로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할 때 성공률이 한 70에서 80% 정도 된다 그러면 네. 우리가 이런 미세 현미경 수술적 방법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네. 95% 이상은 좋은 성적을 이제 거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바른병원 이상원 원장과 함께 척추 디스크의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